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지금 합격이법원에서 상황 판단을 강의하고 있는 김재형이라고 합니다. 오늘 30여 분에 걸쳐서 피셋 관련된 말씀들을 제가 좀 들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저에 대한 말씀 좀 드린다면, 저는 여기서는 피셋 상황 판단을 강의하고 있고, 로스쿨 중에서는 추리논증이라는 과목, 그러니까 다른 적성 시험 유형이죠. 이걸 강의하고 있고, 그래서 NCS란 말을 들어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공기업 쪽 관련돼서는 NCS라는 적성 시험이 있는데 이 세 가지를 지금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제가 많이 부족한 실력입니다만 그 세 가지 과목들을 쭉 강의를 하면서 그 느꼈던 적성 시험에는 과연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한 답들을 오늘 짧은 시간이나마 여러분께 드리게 되어서 제 영광으로 생각하고, 지금 제가 드린 말씀들을 한 번쯤은 좀 귀담아 마음 담아 그럼 적어두신다면, 지금은 아마 다 이야기되기 힘드시더라도 아마 시간이 지나시게 된다면 여러분께서 아마 그때 그래서 그 사람이 그런 말 했었구나 라는 아마 그 말씀들을 기억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레인메이커는 여러분 저 혼자서 부르나요? 예, 제 별명입니다. 그래서 뜻은 때 맞춰 내린다라는 뜻인데요. 비가. 그래서 이렇게 혹시 제가 여러분에게 좀 약간은 좀 목말라 계신 여러분에게 제가 그런 역할을 해볼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네, 그런 천에서 이름을 정하고 있습니다. 자, 내년 대비해서 피셋 좀 정리를 해볼까요? 네, 보겠습니다. 피셋 일반 관련된 말씀 드릴 텐데요. 네, 여러분께서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가볍게 정리해 봅시다. 피셋이라는 시험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모르시지 않으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직간접적으로 책도 좀 보실 거고 사이트도 보실 거고 하시다 보니까 최소한 피셋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 되는지는 기초적인 내용들을 좀 아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이제 오늘 오신 분들이 대부분이 처음 하셨던 분이라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거기 맞춰서 말씀드린다면, 이 피셋은 적성 시험이죠, 여러분. 네, 맞아요. 말로 공직 적성 시험이에요. 공직에서 필요한 적성을 묻는다고 시험하지만, 글쎄요, 이건 제 개인적인 사견이겠습니다만 그러게 문제들이 좀 너무 어렵고 좀 난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께서 이 바닥 들어온 이상 어쩔 수 없죠. 게임의 룰이 이 피셋이란 이상 된 순간부터 여러분께서는 피셋을 좀 정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피셋은 여러분은 언어, 자료, 상황이라는 세 가지의 과목으로 나눠볼 수는 있어요. 그런데 여기도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린다면, 말로는 언어, 자료, 상황 정해볼 수 있습니다만 실제로는 저 세 가지 분절적이지만은 않음을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실제로 제가 강의하는 상황 판단 같은 경우는 언어와 자료에 등장했었던 많은 문제 유형들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피셋이라는 세 가지 과목이 정말로 분절적인 사고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사고 틀 안에서 그 소재가 언어이면 언어 쪽, 수리라든지 자료면 자료 쪽, 논리 쪽이라면 상황 판단 쪽, 이렇게 볼 수 있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가끔 이럴 때가 있으시거든요. 문제 풀다가 난 언어는 잘하는데 자료는 못해, 자료 못하는데 상황은 잘해 등등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생각보다 좀 이례적인 현상입니다. 솔직히 여러분께서 점수 차이가 좀 있을 겁니다. 미리 말씀드린다면 언어 쪽이 좀 약간 편합니다. 이게 제가 이제 언어라든지 자료를 강의하지 않은 입장에서 이런 말씀드리기가 좀 조심스럽습니다만, 그냥 객관적 입장에서 말씀드린다면, 보통 합격생 기준 했을 때 언어 쪽은 여러분께서 80점 초중반 이후가 되셔야지만 합격권이 되실 거라고 보통 하시죠. 숫자로 보신다면 네, 맞아요. 2.5점 정도 되니까요. 여러분께서 이것은 한 5개, 6개 정도? 요 정도 안에서 이제 잡을 좀 틀리신 숫자를 유지하셔야지만이, 그렇죠? 6개 왔다 가서 그 정도 돼야지 좀 되신다라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이유는 그 이후에 보시게 될 자료와 상황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어는 쉬운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또 왜 그러냐면 이것도 말씀드려 볼게요. 언어 컷이 예컨대 85, 상황이나 자료가 75다. 그럴 경우는 어떤 걸 공부해야 될까요, 여러분? 상황이나 자료? 그렇지만 않습니다. 이런 게 수험인데요. 언어가 85란 말은 무슨 말일까요? 다른 친구들도 그 정도 점수는 된다는 뜻이죠. 그럼 그 말은 뭐예요? 거기서 밀려버리면 복구할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따라서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단순히 수치 노름하지 말자 말씀을 꼭 드려보고 싶습니다. 보통 여기서 공부하실 땐 수치, 평균 이런 것들을 많이 보게 되죠. 야, 누가 몇 점 나왔대, 평균이 몇 점이래, 이 시험에서 평균 합격권이 몇이었었대. 중요한 것은 여러분, 수치가 아니고 의지예요.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낼 거지, 그리고 어떻게 할 수 있지, 이런 의지가 수험의 당락을 결정하는 거지, 수치는 여러분 전혀 중요하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설악산이 1706m래요. 높아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맞아요. 감이 없습니다. 누구한테는요. 산을 안 가본 사람에게는 1706m라는 말은 큰 중요한 말이 아니에요. 그럼 이렇게 될 수밖에 없겠죠.
설악산 1700m 되는 거고 지리산은 1900m래. 그럼 지리산이 더욱더 어려운가 보다. 그렇지 않거든요. 실제 산 가보신 사람들은 지리산은 느긋하게 가는 산이고요. 설악산은 가파른 산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개별적으로 등장하는 수치 노름하지 말 것,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께서 아마 공부하시면서 스터디하시면서나 합격생이라든지 또는 저도 포함되겠습니다만 강사 선생님 말씀들을 많이 들으실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꼭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께서 인생의 주인공이시거든요. 그런데 합격생이나 강사는 자신의 경험을 말할 뿐이에요. 근데 거기에 현혹되신다면 여러분께서는 자신의 방법도 알지 못하고 실패할 확률이 상당히 높아요. 더 무서운 것은 그 방법이 좋은 것인지도 모르고 나쁜 것인지도 모르고 그냥 쫓아간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첫 번째 우선은 자료 언어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기 전에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반드시 어떻게 할 것? 제가 드리는 수치라는 것은 객관하지 않은 지표일 뿐인 것이지 여러분 스스로가 어떤 상태인지를 판별해 보셔야 돼요. 그런 방법들은 제 뒤에서 곁들여서 말씀드려 볼게요. 여튼간에 40문제씩을 각각 봅니다. 시간은 90분이죠. 언어 시험 같은 경우는 보통 수험생들이 여기서 보통이라는 것은 중상위권 정도 잡겠습니다. 언어는 거진 40개를 손을 대고 있습니다. 반면 자료나 상황 판단 따라서는 개인적 차가 있습니다만 기본적 평균적인 문과 수험생이라면 이 10,000개 중에서 자료 상황 판단 같은 경우는 35개 정도만 커버하셔도 좀 성공했다라고 볼 수 있을 정도 난이도가 좀 높은 시험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수치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드렸었죠? 이런 식입니다. 자, 보통 설명하게 되면 자, 피셋은 90분입니다. 90분 동안 40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여러분 몇 분의 문제 푸셔야 되겠습니까?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 중에 싫어하는 표현 이 표현입니다. 마치 학원에서 학생들 2분에 풀어야 되니까 빨리 와서 공부하십시오. 이것밖에 안 들리잖아요. 묻고 싶습니다. 합격생학 선생님들은 2분 만에 정말 그 어려운 문제를 풀 수 있을까요? 못 푼다니까요, 여러분. 근데 왜 그렇게 자꾸만 잘못된 정보를 알려드리고 또 받아내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리해 볼게요. 망일 못 푼다고 여러분. 달라졌죠. 10,000개 90분이 아니고 30개 초중반의 10,000개입니다. 90분입니다. 그럼 벌써 달라졌죠? 두 번째 이겁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남자 평균 키가 175면 세상에 175가 제일 많은 겁니까? 아니에요. 175는 한 명도 없을 수 있어요. 170과 180만 있다면 반반씩 평균은 175일 테니까요.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상황 판단 기준 한다면 빠르면 1분 초반 풀리는 문제가 있고요. 어려우면 4분에서 6분 걸리는 문제가 있어요. 따라서 문제마다 시간이 다른데 이것을 단순하게 전체적으로 90분에 40개 푼다. 따라서 2분 만에 풀어낸다. 이렇게 잘못된 정보를 들으니까 여러분께서 어떻게 자꾸만 긴장된 상태에서 빠르게 풀고 안 풀리니까 자괴감 느끼시고 자신감 떨어지고 시험장에서 결과 안 좋고 이렇게 되시는 거예요. 따라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제대로 된 정보를 파악하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셔야 돼요? 직접 여러분께서 문제를 만나보셔야 돼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좀 이따 다시 한번 전략 부분에서 말씀드리도록 해볼게요. 다시 한번 언어나 자료나 상황이나 90분 동안 40개 문제 푸는 것은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대략적으로 앞에 있는 1번의 언어는 한 80점 초중반 이상 따라서 85점 잡으시면 되고요. 얘들은 상황 개인적 차가 있습니다만 75세 80점 정도는 수적이 넘기셔야지만 여러분께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까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개별적인 과목들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첫 번째 이제 언어 논리 쪽입니다. 자, 여러분, 저는 항상 단어를 가지고 노는 걸 참 좋아하는데요. 여러분, 민주주의가 뭘까요? 민주주의. 민주주의가 뭐지? 이렇게 힘드실 땐 민주주의를 나눠보세요. 민, 주, 주의. 뭘까요? 민, 국민이, 주, 주인 되는 주의, 정치, 체제. 이러시면 개념을 잡을 수 있습니다. 자, 언어 논리입니다. 하나, 둘, 셋. 무엇과 무엇입니까? 맞아요. 언어와 논리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접근하시면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가시면서 과목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가 있게 된다는 뜻이죠. 그럼 언어는 뭘까요? 단어, 언어죠. 문장, 언어죠. 문단, 언어죠. 맞아요. 문제를 보시면 그 세 가지를 묻는 겁니다. 단어 어떻게 물을까요? 브랭크를 중상에서 가장 적확하게 쓰인 단어를 집어넣어 볼 것. 이런 문제 등장하죠. 두 번째는요. 맞아요. 문장 가지고 묻겠죠. 어떤 기업, 니은, 디귿번 쳐놓고 각각의 문장들의 관계를 묻는 것이 두 번째 패턴이 돼요. 세 번째는요. 네, 문단이에요. 문단에서 그 말이 과연 제시문에서 그 말이 특정 대상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쓰였는지 부정적 쓰였는지 그 뉘앙스를 파악해보는 게 바로 문단 관련된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언어 관련된 말이 되는 거죠. 그럼 논리는 뭐가 될까요? 네, 논리는 말 그대로 여러분에게 논리스러운 것들을 문제를 풀게 돼요. 직접 보면서 문제를 봐볼게요.
언어 논리 쪽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거야 내용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제가 이제 오늘부터 무슨 짧게나마 이 말씀 드리기 위해서 왔으니까요. 한번 좀 따라 해보세요. 자 여러분 제시 문제 봐볼까요? 모두 제시 문제 봐보겠습니다. 몇 초 드릴까? 3초 드립니다. 하나, 다시 한번 제시 문제 저기 밑에도 보시는 거 알겠습니다만 칠판 좀 봐주실까요? 칠판. 오케이 3초 드립니다. 하나, 둘, 셋. 네, 저 좀 봐주시죠. 오케이. 못난 얼굴입니다. 한번 저 좀 봐주세요. 네. 뭐가 기억나시죠? 네, 이겁니다, 여러분. 오케이. 3초 드렸죠, 분명히요. 네. 근데 여기께서는 분명히 아마 첫 번째 문장쯤 읽거나 아니면 좀 몇 개 보다가 노란색 글씨도 있었던 것 같은데 요 정도 끝났었을 거예요. 다시 한번요. 여기께서는 피세 문제 푸시면서 항상 시간이 모자르시다면서요. 시간이 모자르다는데 왜 시간을 줄이는 연습들을 안 할까요? 이게 바로 여러분께서 잘못된 방법으로 흘러간 방법들이 돼요. 이젠 보세요. 제가 팁을 드려볼게요. 항상 뭐냐면 큰 정보부터 먹으시는 거예요. 알았죠? 큰 정보부터요. 자, 또 보겠습니다. 저 좀 봐보실까요? 보셨죠? 오케이. 자, 죄송합니다만 고개 좀 칠판, 책상을 좀 봐주세요. 죄송합니다. 네. 제가 오늘 입은 바지는 줄무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두 번째, 제가 맨 넥타이는 무슨 색깔입니까? 세 번째, 저 사람은 안경을 꼈습니까? 오케이, 요 정도까지 생각해보겠습니다. 다시 해볼까요? 오케이. 여러분, 제 넥타이하고, 제 바지하고, 제 안경하고 좀 일치하시나요? 아마 일치하신 분이 있을 거고, 그렇지 않은 분일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누구는 정보를 먹을 때 큰 덩어리 먹습니다. 누구는요, 어떤 생각 없이 받아 먹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면 후자분들은 남는 정보가 없습니다. 항상 큰 정보부터 먹을 수 있도록 노력해보세요. 그럼 글로 친다면 그래서 가장 큰 정보는 뭘까요? 문단입니다. 알았죠? 자, 이제는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몇 초? 3초입니다. 3, 2, 1. 다시 한번. 제일 먼저 할 것은 몇 문단? 하나, 둘, 셋. 세 문단. 이렇게 정리하시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문단별로 선택지에 바로 물음이 연결됩니다. 예컨대 문단에 4개 나오고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나오죠? 보통 기역, 니은, 디귿, 리을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문단은 1대1 매칭이 됩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문단을 아는 것만으로도 훨씬 더 정보량을 줄일 수 있겠죠. 오늘 여러분께서 잘 배우시면 다 써먹으시면 돼요. 자, 그렇다 친다면 여러분께서 문단을 보셨으니까요. 각각 내용 중에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정리해보도록 해볼게요. 자, 우선 블랍을 읽으셨고 두 번째 잘 안 보시겠습니다만 두 가지 대립적인 말이 있다 등장하시죠. 여러분 이렇게 하세요. 첫 번째 독해부터 너무 자세하게 하려고 하시면 시간이 너무 걸립니다. 그럴 땐 어떻게 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1차 독해, 두 번째는 자세한 2차 독해 이렇게 정리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 뭔 보시냐? 노란색 나왔던 거 정리하시면 돼요. 두 가지가 있대요. 누가 있대요? 루소가 있었고요. 누가 있대요? 파스텔로츠가 있대요. 세 번째는요. 비테가 있다는 뜻입니다. 오케이? 그렇다면 그들이 무슨 말하는지를 자세한 맥락을 여기서 다 공부하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 시간을 놓치게 됩니다. 근데 왜 그런 일들이 벌써 발생할까요? 보통 선생님께서 강의할 때 자 읽어보겠습니다. 첫 줄부터 정리를 하시죠. 이렇게. 그건 누가 하는 거라고요? 전날 공부 딥다한 강사가 하는 거라고요. 여러분께서 시험장 갔을 때 짧은 시간 문제를 풀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눈을 배우지 않고 문제 해설을 보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 난 왜 못 풀었을까? 이런 생각에 그치게 되는 거죠. 왜 난 부족할까? 하지만 여러분께서 문제를 잘 푸시기 위해서라면 오해하시는 것이 이 글들을 다 자세히 봐야 된다? 그랬으면 절대 40개 풀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그것을 배우시려면 여러분께서 뭐가 키우셔야 돼요? 눈과 전략과 관점이 필요한 겁니다. 지금처럼 어떻게? 첫 번째 뭘 봐라? 문단 봐라. 두 번째 뭘 봐라? 큰 방향점 봐라. 그 방향점이 뭘까요? 그러나, 따라서, 예컨대, 한편, 또한 이런 말들이 적성식 나오게 되면 그게 중요한 겁니다. 더 나아가서요. 글을 보는데 외따옴표, 글을 보는데 괄호, 글을 보는데 숫자, 그게 뭘까요? 선택지에 반드시 등장하는 사인들입니다. 제시된 기호들입니다. 그럼 글을 보고 나서 오 반응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사귈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자신을 단련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선택지거든요. 선택지 보세요. 누가 등장합니까? 어때요? 사람이 등장하죠. 이렇게 보신다는 것이에요. 따라서 지금 어떻게 정리했는지 보세요. 언어로 된 글이 있습니다. 어떻게 본다? 자, 첫 번째 옳은 건지 옳지 않은 것이 보셨죠? 보신 분, 두 번째는 문단 세시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글을 읽으시는 겁니다. 쿵짝짝, 쿵짝 이렇게 읽으셔. 그럼 누가 비태가 불러봐 이렇게 읽으신 거지. 비태가 무엇을 이게 하는 게 아닙니다. 대충 읽으셨죠? 어디로 갈까? 하나, 둘, 셋. 선택지 간 겁니다. 적성심에서 가장 핵심은 누가 더 빨리 선택지로 가느냐가 핵심입니다. 왜 그럴까요? 정해 보겠습니다. 암기형 시험에서 뭐가 없어요? 제시문이 없죠. 암기형 시험은 제시문이 어디 있어야 되는 겁니까? 내 머리에 있는 거죠. 내 머리의 지식을 바탕으로 다음 중 옳은 것은 기억, 니은, 디귿 골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께서 제일 빠르게 기억본 가셔야지만이 문제를 제일 잘 푼 사람이죠. 적성시 마찬가지입니다. 얼마큼 제시는 빠르게 이해하고 선택지로 빨리 가느냐. 이게 당락의 결정적인 기준이 된 겁니다. 보통도 어떻죠? 제시문 자세히 보시고 선택지 하시죠? 문제 풀겠죠. 뭘 놓칩니까? 시간을 놓치는 거예요. 근데 그 방법 뭐라고? 강의형 공부입니다. 강의형 공부, 스터디형 공부. 실전에서 저는 그럴 수가 없어요. 실제 저는 매년 시험장 갑니다. 저도 한 3, 4년 전 시험장 안 간 시절이 있었어요. 그냥 겁도 났고 귀찮기도 했었고요. 그땐 저도 역시 강의형으로 강의를 했습니다. 이렇게 쭉 나열하면서요. 실제 시험 갔더니 제가 말씀드린 첫 해 있지 않습니까? 생각지도 못한 점수 받았어요. 만만치 않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끝까지 못 풀었으니까요. 어떻게 풀었으니까? 1, 2, 3, 4 풀다 보니까 중간 좀 넘기면 끝나더라고요. 그게 바로 강사형 풀이법입니다. 절대 그래서 시험장 가서 이겨낼 수가 없어요. 수험생이 되시기는 방금처럼 어떻게 문단 보시, 대충 보시고 선택지 1번 보시고 거꾸로 선택지 1번에 뭐가 있어요? 엘베, 시우스, 페스탈로치 등장하죠? 올라가서 누만 찾으시면 돼요. 걔만 찾아서 재심 파악하시면 돼요.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보셔야 여러분께서 중고수 이상이 되시는 거예요. 이게 언어적 문제라면 여러분, 이게 논리적 문제예요. 다시 한번 언어 논리죠? 언어 논리 시험에 대고요. 정리해 본다면 40개 문제가 언어 논리 같은 경우는 20개씩 한 쌍이에요. 1부터 20번까지, 21번부터 40번까지 이게 한 쌍이라 볼 수 있어요. 그럼 1부터 20번까지 중에서 특징은요. 앞쪽이 언어 쪽, 뒤쪽이 논리 쪽. 21번부터도 앞쪽이 논리 쪽, 뒤쪽이 언어 쪽, 논리 쪽이에요. 보겠습니다. 여러분, 언어가 쉬울 것 같아요? 논리가 쉬울 것 같아요? 하나, 둘, 셋. 언어예요. 언어는 읽으면 되지만 논리는 뭐 해야 될까? 끄집어내기 때문에. 정해볼게요. 어떻게 풀까? 1, 2, 3, 4, 5, 12, 3번. 자, 이제 논리군. 자, 제대로 쌓아봐야지. 이것은 착하시고 정직하시고 성실한 수험생입니다만 효율적이지 못하신 수험생이죠. 왜 그럴까? 그 어려운 것들을 굳이 지금 쌓을 필요가 없을 테니까요. 이게 전략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앞쪽에 얼른 언어 푸시고 논리적 책이시고 언어만 푸시고 그 나머지 시간에서 논리를 정리하신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 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전략들은 언제? 경험이 쌓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드리는 제 모든 팁들을 그래서 적어놓으라는 것이 지금은 아셨어도 잘 몸에 와닿지가 않아요. 예컨대 제가 자전거를 잘 탄다 칩시다. 자전거 탈 때는 몸을 이렇게 여러분 자전거를 처음 타신 분이 그걸 들으면 잘 될까? 그렇지 않습니다. 일정량 이상 자전거를 타는 시간이 축적되셔야지 비로소 뭔가 기술을 부릴 수 있으시겠죠? 마찬가지 맥락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두세 달 동안은 충분히 피셋 기본기를 쌓으시면서 맨땅 해당하듯이 표현 약간 좀 그렇습니다만 풀어가십시오. 그러면서 반드시 제가 들었던 말씀 저 사람이 어딜 먼저 그랬었는데 그렇죠? 전략적으로 했었었는데 그것들을 기억하시면 어느 순간 몸이 익을 때 그렇죠? 그때쯤 되면은 비로소 전략들을 구성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여튼간에 왜 논리가 힘드냐면 이 논리 그 자체 읽어보세요. 대충 봤을 때는 뭐 이게 뭔 말인지 잘 모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얘들은요. 이렇게 명제 논리로 정리해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정리하시게 되면 이렇게 훨씬 더 빠르게 답을 낼 수 있는 길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언어에서 이제 뭘 배우셔야 될까 여러분? 맞아요. 기본적인 언어 능력도 필요하시겠습니다만 두 번째 뭘 배우셔야 돼? 그렇구나. 내가 뭔지 모르겠지만 논리 좀 배우면 되겠구나. 실제 이 명제 논리 여러분 제 강의를 기준했을 때 3시간 기준으로 3회 정도 강의면은 커버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수험적인 논리는 실제 철학적인 사고의 다른 논리와는 다르게요. 지금 패턴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은 반드시 정리해 놓으셔야 돼요. 왜? 언어 논리에서 논리 문제가 아까 제가 그러셨죠? 언어 자료 상황이 서로 분리적이지 않다고요. 상황 판단도 이 논리를 바탕 문제가 또 출제되고 있어요. 따라서 이 언어 논리에서 논리를 제대로 안 놓게 되면 이것은 언어 논리도 힘드시겠습니다만 어디 쪽도 상황 판단도 좀 약간 약해져 있어요.
따라서 연어 쪽에서는 기본적인 언어 독해력과 함께 빠르게 정보를 파악한 것과 함께 두 번째 뭐가 필요하다? 논리적인 방법들을 배우시면 되겠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런 말씀 꼭 들으세요. 아, 저 사람이 무엇을 공부하는 거구나. 어디를 보라는 거구나. 이것들만 쭉 정리해 놓으시고 나서 나중 되시면 단계가 오시면 아, 내가 요거를 더욱더 채워 넣으면 되겠구나.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이제 자료 해석 좀 볼까요? 네. 자료 해석 같은 경우는 사실 문제로 구성되어 있고요. 자료 해석 난이도가 점점 좀 높아지는 추세예요. 원래는 언자상 중에서 상황 판단이 가장 힘들다 했었거든요. 그런데 상황 판단이 쉬워진 것이라는 표현보다는 상황 판단 이전은 일정량 이상 안정기에 접어들었어요. 어떤 문제 패턴들이 어떻게 나온다는 것이 보이는 반면에 자료 해석 같은 경우는 그 자료의 방대망으로 인해서 상당히 좀 우리가 좀 곤욕을 좀 치르는 편이죠. 자,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료 해석 같은 경우도 이제 크게 보자면 세 가지 유형을 볼 수 있는데요. 아까 제가 어떤 사물에 대해서 어떻게 봐야 되는지 말씀드렸었죠. 관점이 있어야 뭔가 보인다, 여러분. 관점이 있어야지만요. 근데 관점이 없으면 힘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볼게요. 표를 좀 볼게요. 이게 과연 우리한테 풀라는 표일까요? 상당히 복잡해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자, 다시 한번. 제가 아까 글에서는 뭘 파악하라 말씀드렸죠? 제일 먼저 문단보라 말씀드렸던 거죠. 그럼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가장 큰 정보부터 먹으라는 뜻이에요. 알았죠? 자, 볼게요. 표에서는 가장 큰 문단이 어디일까요? 가장 큰 정보가 뭘까요? 네, 바로 여기죠. 여기들이죠. 이게 뭘까요? 바로 X축과 Y축에 등장하는 바로 변수 이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가 바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들이고요. 지금 보시면 제가 뭘 칠했습니까? 노란색 선들을 칠했죠. 왜 이를 쓸까요? 정보를 분절시키는 거예요. 아까 비교해 보겠습니다. 아까 이 표였던 거예요. 어떻죠? 전체 표가 들어오죠? 받아서 보통 표를 보러 가게 되면 우리의 눈은 보통 보는 쪽으로요. 여기를 보게 돼요. 이렇게 우왕좌왕하게 돼요. 그럼 왜 힘들까요? 패턴이 안 보이죠. 패턴이 안 보이니 힘들었던 거예요. 하지만 이것만 정리해서 하신 말씀드릴까요? 훨씬 정보가 나눠지게 된다는 뜻이죠. 이렇게 본 상태에서 여긴 뭘까, 여러분? 여긴 보는 게 아니란 뜻이에요. 알았죠? 여기는 지금 볼 필요 전혀 없어요. 이건 바로 우리한테 현혹시키는 정보들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긴 봐봤자 알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서요. 오케이? 따라서 여기면 여기 보시는 거예요. 그런다면 어디로 간다? 하나, 둘, 셋. 선택지라고요. 그럼 선택지에서 묻겠죠. 어떻게 물을까요? 잘 또 보세요. 자, 나는 있잖아. 몇 명이냐면 약 173명이야. 됐지? 173명인데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지금 호텔을 경영하고 있지? 무슨 게임이에요? 밀치 게임이에요. 여러분 보겠습니다. 173명입니다. 어디에요? 여기죠, 여러분. 이렇게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100에서 299잖아요. 173은 어디도 없습니다. 173 여기 포함된 것은 누구나 알겠죠? 하지만 얘를 어떻게 해요? 급박한 마음에서 본다 해보세요. 안 보이는 거예요. 연습이 안 돼 있으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선 이 자료 해석이라든지 이 피셋은 두 개의 서로 다른 내용들을 매치한 게임이라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서는 197 나왔다. 그럼 어디 포함되는 거죠? 여기 포함되는 거죠. 근데 제가 지금 뭘 하고 있대요, 지금요? 보니까 제가 호텔하고 있대요. 호텔 어디 있습니까? 맞아요. 숙박업 쪽 포함될 수 있겠네요. 이렇게 매칭을 시켜서 문제 푸셔가는 거예요. 다 정리해본다면 어떤 시험이든 간에 적성심의 색침보다 주어진 정보량을 줄여서 보는 거예요. 이게 제가 드리고 싶은 핵심이 되는 거예요. 언어, 자료, 상황 똑같습니다. 주어진 자료를 다 이해하고 풀려면 풀 수가 없어요. 여러분 기준이 제 기준입니다. 상황 판단 40개를 제가 풀로 풀어봤어요. 다 읽고 순서대로 읽고 풀어봤습니다. 몇 개 풀었게요? 28개 풀었어요, 여러분. 28개면 어떤 점수일까요? 40개, 28개면 중하위권이 푸는 숫자예요, 여러분. 강사인 제가 풀로 풀었더니 28개였었습니다. 느슨히 풀려 한 게 아니에요. 정말 빠르게 풀긴 풀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다 읽고 순서대로 풀고 이렇게 1번부터 풀고요. 3번 막히도록 풀 때까지 풀고요. 했더니 20개, 8개 나왔던 거예요. 그렇게 풀 수는 없어요, 여러분. 왜? 떨어지니까. 그럼 어떻게 하셔야 돼요? 보다 효율적으로 풀어가셔야만 돼요. 어떻게? 내가 준 정보를 다 먹지 말고 어떻게 해요? 골라서 먹어야 돼요. 요거를 반드시 기억하세요. 넘어가면서 말씀드려볼게요. 자, 이런 게 40문제입니다. 자, 어떻게 푸실까요? 1번, 2번, 3번, 4번 아니라고요. 말씀드렸죠? 40개 문제는 나한테 뭐지? 주어진 정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주어진 정보들을 어떻게 하시면 돼요? 나눠서 골라서 먹으시면 돼요. 실제 제가 푸는 것도 알려드릴게요. 자, 준비, 시작! 전 시작할 때, B 할 때 시작되잖아요. 보통 파본검사라고 시키죠? 전 파본검사 왜 합니까? 시험지. 여러분 시험지 파본에서 내가 시험 떨었으면 뭐지? 난 피셋 될 운명이 아닌 거야. 따라서 피셋 보통 파본 검사 할 때 벌써 저는 한 문제 보고 있어요. 이렇게. 그렇죠? 보고 있죠? 덮고 있죠? 보더라도요. 시험지 쫙
붙이면요 보여요 이렇게요. 약간 좀 저기 시험 밀어붙이면요. 어쨌거나 또 보고 있습니다. 그냥 B 됐죠? 봅니다. 1번 풀어, 2번 풀어, 3번 제껴. 왜? 내가 싫어하는 문제 패턴이더라고. 4번 풀어, 5번 제껴, 6번 어려워 보여. 제껴, 7번 제껴, 8번 풀어. 이렇게 풀어가요. 이렇게 1번부터 어디까지? 40번까지 풀어가요. 그럼 제가 어떻게 골라줄 수 있을까요? 나중에 강의 들으시면 알겠습니다만 문제 유형별로 쉬운 애들이 있고 좀 어려운 게 있어요. 그럼 제가 굳이 어려운 애들이랑 평상시에 싸울 필요가 전혀 없죠, 여러분. 그렇죠? 이렇게 풀게 되면 보통 1번부터 40번까지 풀면요. 제 기준으로 보통 40분에서 50번쯤 됐을 때, 50분 됐을 때. 그때 1번부터 40번 중에서 1차 풀이 하게 돼요. 이 숫자가 보통 제 기준으로 20개 초반 정도 되는 겁니다. 그때 뭐 하시면 돼요? OMR 카드 찍으시는 거예요. 혹시 OMR 카드를 제일 마지막에 찍으신 분 있어요? 시험 마지막에? 그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OMR 카드를 제일 마지막에 찍으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첫 번째는 5분 남았어요. 5분 있으면 OMR 카드 찍어야 되는데 잘못됐죠. OMR 카드 몇 분 걸리세요? 안 해봤잖아요. 실제 보면 40문제면 1분 30초면 돼요. 그러니까 이 시간을 모르니까 5분 남겼으면 그 아까운 시간 뭐 하고 있어요? OMR 카드 찍게 되는 겁니다. 아니죠. 더 나아가서 OMR 카드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공식적인 쉬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머리를 좀 쉬게 해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1차로 풀고 나서 한 20개 풀죠. 그때 뭐 하셔야 돼요? OMR을 찍는 거예요. 이렇게. 됐죠? 그럼 두 번째 뭘까? 자, 이제 시작해볼까? 하시면 두 번째 게임을 또 시작하시면 돼요. 그럼 이게 어떤 이점이 있느냐? 1부터 22번까지 푼다 칩시다. 그럼 뒤에 흰색 목표 18개가 쫙 보여요. 근데 여러분 22개를 랜덤하게 풀지 않겠습니까? 이렇게요? 그럼 빈 곳이 훨씬 더 적어 보여요. 그러니까 훨씬 더 심리적 데미지를 줄여가시면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어요. 미리 말씀드리자면 이렇게 하고 있다가요. 90분 시험이니까 80분 이제 콜이 올 겁니다. 80분 됐다, 10분 남았다 이 콜이 오거나 아니면 시계 딱 봤을 때 80분 됐죠? 무조건 제 말 들으세요. 80분 됐으면 이렇게 몇 분 남았지? 10분 남았지. 10분이면 여러분께서 풀 수 있는 문제는요. 문제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3대에서 4문제예요. 절대 여러분 5문제 못 풀어요. 알았죠? 4문제도 힘들어요. 보통 10분 남아서 3문제. 왜 그럴까? 제형법들을 하게 되면 문제를 골라서 풀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나머지 무슨 남은 거야? 어려운 게 남은 거예요. 됐지? 그럼 10분 남았으면 몇 문제지? 3문제 푸는 거야. 여기 중요한 게 이거야. 10분 동안 3문제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분명히 못 푼 것은 6개나 6개 됐을 거란 말이야. 됐지? 6개, 7개인데 10분 남았지? 이때 미치는 거야. 시간을 못 써요. 우왕좌왕하다 끝나는 거야. 그게 아니고 10분 나온 순간 내 주문 걸었다. 무조건 3번 찍어. 알았죠? 근데 올해 무조건 3번 하거든요. 매년쯤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 부처형 뭐 이렇게 맨날 기도하면서 술 한잔 먹으면서 형님 몇 번쯤 됩니까? 하는데 올해는 3번이래. 그렇죠? 내년 시험 보시니까 내년 또 다시 말씀드려볼게요. 뭐냐? 3문제 빼고 나머지는 뭐지? 3번 찍어놓는 거야. 미리 죽여놓는 거야. 그런데 무슨 배수진을 치고 3문제랑 10분 동안 싸우시면 돼. 이러면 이겨낼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고 제일 마지막에 찍으신 분들이 있지. 또 답답한 거야. 왜? 시간이 언제 배를 올지 모르니까 뭐 하고 있어. 찍어야 될 텐데. 이러다 뭐죠? 두근두근 하다가 그냥 찍고 나선 에이 모르겠다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게 아니고 1번 1회 때 애벌풀이 푸시고 OMR 카드 쓰시고 그런다면 중간중간 문제들을 3-4문제씩 골라서 푸시고 풀 때마다 OMR 카드 적으시고 이렇게 한 다음에 마지막 몇 분? 10분 남았을 때 몇 문제 남기고 3문제 남기고 나머지는 뭐 3번으로 죽여버리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셔야 가장 효율적으로 90분 쓸 수 있어요. 실제로께서 시험 갔을 땐 90분을 풀로 못 써요. 보통 70분쯤 되면 멘탈이 무너지기 시작해요. 왜 그럴까? 1부터 풀어가거든. 근데 보통 70분 남았죠? 20밖에 안 남았지. 근데 보통 몇 문제 남게? 10대 문제 남아요. 뒤에 쫙 남아요. 15개 정도가. 그때부터 내 마음이 아니에요. 따라서 이 게임이라는 것은 단순 실력만이 아닌 멘탈 관리가 얼마큼 중요한지, 특히 어디 시험장에서 얼마큼 전략적인 접근이 얼마큼 중요한지는 아마 시험 보시면 다 아시게 될 거예요. 어쨌거나 두 표현이고요. 두 번째입니다. 자, 그래프용입니다. 얘도 보세요 한번. 말씀드렸죠? 큰 정보부터 먹으라고요. 숫자 보지 말고요. 봤습니까? 어디 보셔야 돼요? 하나, 둘, 셋. 여기를 보는 거예요. 어디죠? X축, Y축 보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어디 갑니까? 하나, 둘, 셋. 선택지 하는 거라고요. 그럼 선택지에서 묻겠죠. 뭔가를요. 그렇지, 구체적으로요. 그러면 올라와서 얘와 얘를 비교해 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알았어요? 오케이.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그림 등장합니다. 자료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세 가지 패턴을 갖고 오는 겁니다. 표, 그래프, 도형 그래프 이렇게 세 가지요. 얘도 마찬가지에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중국 있지 않습니까? 71.4, 1번 등등등 있습니다. 여기서 있잖아요. 와, 작년에 그 매출이요. 제일 많이 오른 데가 있대요. 작년에 200개 팔았는데 한 300개 판다 했나 봐요. 그렇죠? 300개 팔아서 뭐냐면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됐습니다. 어떤 나라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말이 좀 어려우니까 좀 쉽게 해요. 200개, 300개 팔았습니다. 몇 개 판 겁니까?
100개 판 거죠. 200개, 300개 팔았습니다. 몇 퍼센트 늘었죠, 여러분? 50%죠. 무슨 말이냐? 비율과 숫자는 다른 거죠. 저기서 작년에 제일 많이 팔았대. 그렇죠? 많이 팔았대. 수를 묻는 거겠죠. 제일 많이 팔았으니까 성장률도 제일 높을까요? 그렇진 않죠. 따라 적성시험에서는 특히 자료해석과 상황 판단에서는 지금처럼 비율과 수로서 문제를 종종 좀 묻게 된 겁니다. 이런 식이죠. 어떤 질병이 치사율이 90이 넘습니다. 그럼 전체 사망률 중에서 가장 높은 게 그 질병일까요? 그렇지 않죠. 어떤 질병의 사망률이 90%는 얘기는 걸리면 10명 중 9명 죽는다는 거예요. 하지만 전체 사망률에서는 그 병이 걸린 사람이 10%고 나머지 질환이 90%라면 어떤 질환이 그 질환이 더욱더 숫자 많게 되는 거죠. 따라서 비율과 수라는 개념은 상당히 중요하게 자수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알아두고 해보시면 되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언어에서 뭐가 필요하다고 여러분? 언어에서는 논리가 필요하다고. 수리에서는 자료에서 뭐가 필요하다고? 기본적인 수리력이 좀 필요하죠, 여러분. 그렇죠? 수리력 관련돼서도 이렇게 해서 한 번쯤은 생각 좀 해보세요. 그래서 숫자 계산을 빨리 푸는 방법들이 좀 있으실 거예요. 숫자 계산 빨리 푸신 것들도 한 번쯤은 재미삼아서 좀 익혀보시죠, 여러분. 뭐 이렇게 되나요? 네. 곱하면 몇이죠, 여러분? 예컨대요. 곱해서 물론 계산을 하시겠습니다만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정리하시면 될까요? 보통 이렇게 그냥 뭐 3, 7, 21 해서 이렇게 풀기도 하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아마 221인가요? 이렇게요? 맞나요? 3, 7, 21, 2 올라가고 7, 9 나가고 대충 맞는 것 같은데 맞나요? 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여러분? 3, 7, 21이죠? 2 올라갔죠. 10이죠? 그 뭐죠? 2죠. 뭐 이렇게 된다고 됐나요? 이렇게? 3, 7, 21 맞나요? 제가 9 제가 해보니까 21, 7, 9 그 다음에 뭐죠? 13 맞죠? 이 숫자죠. 죄송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게 뭐냐면 뭐 이렇게들 좀 하시죠. 요거 곱해서 나온 수, 요거 더해서 나온 수 이렇게 정리를 하시죠, 보통은요. 곱해서 나오면 1이고 2죠. 3, 7, 21이니까요. 더하시면 10이죠. 10이니까 2 올라가고요. 1, 1인데 2니까 221인가요? 이렇게 등장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맞게 계산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도 무슨 말이냐면 수리적으로 봤을 때 계산을 좀 빨리 하는 방법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들도 한번 정리를 해보시고 예컨대 뭐 이것들이요. 987 더하기 뭐 500, 뭐 30 합시다. 그렇죠? 이럴 때요. 이럴 때는 계속 그냥 계산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거를 그냥 그러니까 이거예요. 아까 뭐 언어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마찬가지인 것처럼 나도 똑같이 계산하는데 왜 쟤는 빨리 풀까 했을 때 뭔가 방법이 있다는 거죠. 예컨대요. 문제 보시면 여 같은 경우도 그냥 더하시면 또다시 7, 뭐 3 이럴 수 있잖아요. 하지만 어떻냐면 이 숫자라는 것은 1000에서 13을 뺀 숫자잖아요. 지금요. 그렇죠? 그럼 1000에서 530 더하게 되면 1053이죠. 그럼 1053에서 13 빼는 게 훨씬 더 쉽겠네요. 그렇죠? 그럼 이제 1517이 되나요? 이렇게 정리되시겠죠. 이렇게 숫자적인 계산을 좀 하신 것들을 좀 배우실 필요가 좀 있죠. 뭐 또 예컨대 비교해 보신다면 예컨대 뭐 분수행이 나왔을 때 보면 369에다 뭐 153이다 나왔고요. 여기서 보시면 27에서 몇일까요? 한 대충 14일까요? 뭐 이 정도 된다 칩시다. 이럴 때 보통 자료에서는 이렇게 비교하는 문제를 보통 많이 하시죠. 어떤 숫자가 더 크고 작은지에 대해서. 이건 역시 또 정말 약분해서 푸신 문제가 아닌 거죠. 어린 셈으로 문제 푸시는 거지 실제로 약분해서 푸는 문제는 아닌 거죠. 그래서 이게 분수가 등장할 때도 어떻게 해요? 이렇게 둘이 볼 때가 있고요. 어떻게 해요? 이렇게 볼 때가 있죠. 이렇게. 그래서 이런 것들 아마 선생님께서만 자료 해석이라든 등에서 알려주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수리적인 것들도 한 번쯤은 배우시는 것들 좀 갖춰보세요. 자, 제가 하는 게 상황 판단이니까 상황 판단 마지막 가볍게 정리하고 나서 정리해 볼게요. 상황 판단 여러분 또 다시 이름 봅시다. 상황과 판단이죠. 우선 저기 상황의 5가지 좀 봐주시겠어요? 봤죠? 오케이. 자, 저를 보시고 나서 저 5가지를 외울 수 있을까요? 쉽지가 않죠. 이것도입니다. 얼마큼 빠르게 정보를 먹냐도 정말 중요해요. 2가지. 주어진 정보의 핵심적인 것을 끄집어내는 것도 중요하고요. 2번째는 얼마큼 정보를 빨리 먹냐도 중요하겠죠. 자, 앞잘 따볼까요? 언, 법, 도, 규, 논이죠. 자, 이젠 또 다시 저 좀 볼까요, 여러분? 오케이. 오늘은 며칠입니까? 오늘이 15일인, 14일인가요? 네, 연기했습니다. 여러분 헷갈리시라고 어쨌거나. 자, 몇 가지가 있었습니까? 하나, 둘, 셋. 보세요. 기억나시잖아요. 5가지 외워볼까요? 시작. 언, 언어. 법, 법조문. 도, 도표. 규, 규칙, 논.
논리게임 이런 식으로요. 이게 바로 정보를 빠르게 캐치하는 방법이에요. 그럼 단순하게 언법 동의는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께서 어떻게 하시면 돼요? 정보를 그 나오는 것들 보셔도 앞잘 따서 정보를 보시면 훨씬 좋다는 뜻이죠. 상황 몇 가지? 상황 5가지입니다. 언어로 주어지거나 법조문으로 주어지거나 도표나 규칙, 논리로 준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근데 아까 언어라든지 도표라든지 논리형은 어디서 보신 거예요? 맞아요. 언어랑 자료에서 봤던 거죠. 그러니까 상황 판단 여러분, 언어와 자료 능력이 없이는 능력이 키울 수가 없는 독특한 과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연결이 있다는 바로 그런 차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과목을 따로따로 끊어보지 마시고 내가 전체를 아우르는 공부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좀 수월하죠. 이 판단 몇 가지? 분석, 적용, 추평이겠네요. 여러분 여기도 역시 배우셨으니까 하나, 둘, 셋. 분석, 추평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정말 무서운 일이 발생된다? 여러분 이 좌표를 본 지금 1분도 안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30초도 안 됩니다. 근데 이 9개가 그냥 외워집니다. 상황 몇 가지? 5가지. 다시 한번 문단 세듯이 정보도요. 상황 몇 가지? 5가지. 앞자 따볼까? 하나, 둘, 셋. 언법도 규론. 됐죠? 판단 몇 가지? 4가지. 하나, 둘, 셋. 분석, 추평. 이렇게 정리하신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해버리면 전체 정보가 한번 들어오죠. 여러분 보세요. 처음 봤을 땐 난이 있었죠. 지금 어때요? 한결 쉬운 정보가 되죠. 이처럼 적성시험 얼마큼 내가 정보를 빠르게 먹느냐. 이런 게임이 된다 볼 수 있어요. 하나 예를 들어서 보실게요. 자, 여기 보시면 자, 여기 조문 나왔죠? 자, 마찬가지입니다. 제일 먼저 뭘 보실까? 문단에서 문단 셌듯이 하나, 둘, 셋. 맞아요. 법조문 세는 거예요. 법조문별로 동그라미 탁탁 쳐놨겠네요. 훨씬 정보가 분절적이 될 겁니다. 누구는 이러고 싸우고 있을 때요. 누구는 어떻게 싸울 겁니까? 이렇게 싸울 거예요. 연필만 이것만 치시더라도 훨씬 수월해지겠죠. 여러분, 세 조문이죠? 선택지나 내 봐요, 이제요. 1, 2, 3, 4, 5 등장합니다. 1번, 여기서 먹었어. 2번, 여기서 먹었어. 3번, 여기서 먹었어. 4번 여기서 먹었어. 5번 어디서 먹을까? 찍어볼까? 하나 둘 셋. 여기 여러분. 법점은 이렇게 주고 나서 한쪽에 몰아서 안 묻는다고요. 아까 똑같죠? 문단 5개 주면 선택 5개면 1대1 매치 된다. 이렇게 정리한 것처럼요. 대응 전략은 바른 생각과 빠른 생각이에요. 여러분 피셋에서 중요한 것은 바른 생각과 빠른 생각이에요. 바른 생각이란 뭘까? 정확하게 판단하시는 게 필요하고 빠른 생각 이것만 갖고는 안 돼요. 빠른 생각이 필요해요. 관련된 말씀을 몇 가지만 가볍게 드려볼게요. 바른 생각은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분석, 추평 이 4가지예요. 분석이라는 것은 글을 제대로 파악하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만 기억하세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 수험생들이 보통 내 머리가 이상해라고 생각해요. 내 머리 사고력이 부족해 이렇게 해요. 많이 들었습니다. 로스쿨생들, 피셋생들, 대기업 공격 가신 분들, 선생님 제 머리가 이상한가요? 여러분 정말로 머리가 이상한 분도 있습니다. 제 경험상 100명의 5% 미만입니다. 100명 있으면 3, 4명에서 많은 5명, 5명 정도가 독처면에서 적성형이지 않은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요? 내용 파악을 하실 때 좀 과장되게 그러니까 상상력이 좀 많으신 분들이 있어요. 여기 바닥보다는 없고 오히려 좀 크리에이티브한 일을 하시는 분이 많겠죠. 그것 빼고는 대부분은 사고력 문제 없습니다. 보통 어디 문제일까요? 분석입니다, 여러분. 보통 90% 이상의 분석을 잘못해서부터 문제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께서 그걸 잘 모르시죠. 내 사고력의 문제야. 사고력 문제 아니라고요. 왜 큰 목소리 말씀드렸을까요? 우리가 교정하고 배울 것은 사고력이 아니고 뭐라고요? 분석이에요. 제대로 글을 파악하는 것.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수업 된 건데요. 저기에 서령과 수지가 있습니다. 오, 기분 좋네요. 저 강의 서령과 수지가 있어요. 오케이. 몇 명 있습니까? 하나, 둘, 셋. 둘 같은데 둘로 하기 이상한 거죠. 왜? 왜 묻고 있으니까요. 다시 한번. 서령과 수지가 있습니다. 몇 명 있습니까? 정확히 답해볼까? 둘 같죠? 하지만 정확히 뭘까요? 둘 이상이 되는 거죠. 해볼까요? 저긴 서련과 수지만 있습니다. 몇 명 있어요? 둘이 있죠. 다시 여쭤보죠. 저긴 서련과 수지가 있으면 몇 명 있습니까? 둘 이상이 있죠. 어때요? 우린 깜빡했었죠? 이만큼 뭐죠? 주어진 정보를 제대로 파악하는 것.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세요. 남은 것들은 키워질 수 있어요. 이 추리력 관련돼서 말씀드려보죠. 추리라는 것은 주어진 걸 통해서 새로운 것을 끄집어내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대표적인 것이 ABC 공식이에요. 여기 사람이 ABC 있어요. A와 B만 여자입니다. 하나, 둘, 셋. C는 남자예요. 이걸 기억하세요. 대표적인 정말 중요한 공식이에요. 무슨 공식? ABC 공식이에요. 전체가 ABC였고 AB를 조망할 때 우리 남들은 A만 볼 때 우린 누굴 봐요? C를 볼 겁니다. 이게 무슨 공식? ABC 공식이에요. 아마 피셋 기출 보시면 그래서 이게 그렇게 중요했군 파악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2가지만 기억해 두시고요. 빠른 생각 관련돼서는 요것만까지 정해 볼게요. 보통 우리는 근본 우직 그러면 뭐냐면
전반적으로 이런 말씀들을 수업에서 많이 하죠. 공부할 때 근본적으로 하세요. 뭐 블라블라 하세요. 외람됩니다만 저런 조언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엔. 물론 멋있죠. 근본적으로 하고 책도 많이 읽으시고요. 지금 책 읽을 시간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들은 미리 하셨어야 되는 겁니다. 더 나가서 근본적으로 타고난 애들도 있습니다. 적성적으로. 근데 제가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저도 그렇게 타고난 사람 아니겠습니다만 가르치면서 저도 점수가 좀 오르고 하면서 달라진 게 있더군요. 그게 뭐냐면 이겁니다. 잡다한 생각을 안 하게 돼요. 문제에서 필요한 것들만 하게 돼요. 그것이 경험이더라고요. 정해볼게요. 근본적인 건 아니라고요. 말씀드려볼게요. 그럼 이렇게 해서 독서? 아니요. 당장 보실 것은 뭐죠, 여러분? 기출문제가 돼요. 저는 7월달 상황판단 기본 강의할 때 기출로 할 겁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보통은 기본 강의 무슨 패턴형 유형, 무슨 패턴 유형. 그 유형 누가 시켰습니까? 강사가 시킨 거 아니에요? 강사 나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내가 나눈 거지. 여러분 나눈 게 아니잖아. 그럼 그 강의 들어도 내가 나눠지지가 않아요. 따라서 여러분 스스로가 한 문제 한 문제 걸어가시면서 내가 나눠주면 안 돼요. 유형을 판단하셨죠? 그럼 비로소 뭐가 생길까요? 눈이 생겨요. 그 눈 생겼으면 이제 이렇게 해서 내가 쉬운 문제, 어려운 문제 이게 나눠줄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너무 근본적 보지 마시고 가장 효율적으로 하시면 안 돼요. 이것도 정리해드릴게요. 기출 40개 문제입니다. 40개 문제 다 풀까? 잘못됐다니까. 난 몸이 덜 만들어졌는데 무슨 40개를 다 만들어 여러분. 논리를 모르는데 어떻게 논리 문제 풉니까? 그게 아니고 내가 풀 수 있는 문제가 20몇 개면 걔를 풍기시고 넘기시면 된다는 뜻이에요. 정말 꼭 들으세요. 여기서 마찬가지예요. 하나의 문제를 40분 동안 40문제를 90분 푸는 게 아니에요. 제 말 꼭 들으세요. 미니게임 하세요. 미니게임 무슨 얘기냐면 전체 중에서 5개 정도에서 8개 정도의 숫자를 끄집어내세요. 이렇게 문제들을요. 그런 다음에 걔를 일정한 시간, 자기만의 제한된 시간 중에서 작은 게임을 해보세요. 한마디로 40개, 90분 풀세트가 아니고요. 5개, 8개를 한 번쯤 재밌게 게임에서 풀어보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시켰을까요? 여러분 이런 조언 많이 들으시죠? 한번 기출문제 시간제에 푸시고요. 잘못된 놈을 하니까. 그럼 여러분 누가 그건 해봤자 뭐 할 건데 그럼 공부 안 돼 있어 점수 안 나오겠네 그럼 뭐야 하고 나서 공부 들으시죠 이런 말 하는 거야 여러분 더 나가서 당신들 승인이 안 됐습니다 이 말 들으시려고 그게 아니라니까 이렇게 기출을 풀 때는 점수가 중요한 게 아니야 작년 시험의 점수가 뭐가 중요해요 여러분 작년 시험 잘 맞으면 올해 잘 볼 것 같아 그렇지 않다니까 왜 기출을 뭐냐면 내가 어디가 약한지를 파악하기 위해서요 따라 그렇게 스님께서 주어진 제한된 시간에 5개, 8개 푸시는 겁니다. 그렇죠? 이 과정을 하시면서 틀리고 맞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가 어디가 약한지를 파악해 보시는 식으로 공부를 하셔야지만이 보다 효율적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아까 우직과 영리 말씀드렸습니다. 문제 풀 때는 아까 슬쩍 말씀드렸었죠? 1부터 40 푸는 게 아니라고요. 왜 순서도 1부터 40 풉니까? 뒤에 쉬운 문제 있는지 앞에만 어려운 게 있는지 알 수가 없을 텐데요. 따라서 어떻게 푸셔야 돼요? 시험 넘기시면 문제 있죠 보통? 하나, 둘, 셋, 네 문제 보통 있잖아요. 시험 넘기면요. 그 4개 중에서 몇 개씩 처음에 2개씩 푼다라만 푸시면 돼요. 그럼 너무 수월해진다니까? 둘 중에서 어려워 요거 풀어야지. 둘 중에 어려워 요거 풀어야지. 이러면 여러분 놀랍게도 20의 문제는 되게 쉬운 문제 구성되어 있구나를 판단을 해보시게 돼요. 거기를 먹은 상태 이후에 나머지 어려운 문제 보시는 거지. 처음부터 1, 2, 3, 4 왔다가는 말씀드렸지만 20개 중후반 되시면 머리가 지쳐서 제대로 실력 발휘할 수가 없게 돼요. 이런 게임을 하셔야지 여러분께서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몇 가지만 다시 정리해드리면서 정리해드린다면 우선 수험은요. 아까 처음 말씀드렸듯이 보통 수치라고 생각하시거든요. 몇 점 나왔다, 몇 점 나왔다. 저도 경험해보니까 수치가 아니에요. 정말 의지인 거지. 여러분 여기에 왔다는 얘기는 이 길에 대한 꿈과 비전 때문에 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기에 대해서께서 어떤 문제 평균을 가지고 단순히 거기만 가지고 얘기하신다면 여러분께서는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말씀드렸지만 이쪽 게임은 뭐가 문제다? 이렇게 풀면 돼. 그 이유는 대부분 풀어요. 하지만 그 전의 문제잖아요. 여기에서 이렇게 이겨내는 뭐가 필요해? 얼마큼 정보를 효율적으로 골라낼 수 있는지, 얼마큼 효율적 시간을 분배할 수 있는지 이런 게임이라는 것을 꼭 잊지 마세요.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이 뭐냐. 제가 피셋 수험생인데 어떤 줄 알아요. 상당히 열심히 하신 거 제가 이건 괜한 말씀이 아니고 상당히 열심히 하시는데 너무 슬프지만 지금 제 입장입니다. 효율적이지 못하신 공부를 하신 것 같더라고요. 몇 년 또 있는데 딱 보면 기출문제 빼곡히 써 있어요. 적성시험 공부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빼곡히 공부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래 봤더니 2차 때 공부한 방법으로 1차 오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2차 때 공부했다 암기형 패러다임으로 이 적성에서 공부를 하시니 그냥 암기처럼 기출을 받던 게 아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성공하기 힘들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었으니까 오늘 제가 다 있더라도 저 사람이 큰 정보부터 먹으라고 했었구나. 아니면 아까 ABC 공식, 설현 수지라 등등 해서 내가 약한 부분이 어디구나를 좀 반드시 찾아봤으면 좋겠다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에 또 저는 강의로 인사드리든 아니면 또 이렇게 다른 차원에서 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